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2019년 4월 상시 커마 2급 실기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다른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에는요. 이 동영상 아래쪽이나 아니면 신한공 카페의 묻고 답하기에 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 작업은 입력 작업입니다. 이 입력 작업은 지금 보고 있는 A3에서 F13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입력 작업은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타에 주의하면서 내용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료 안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처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될 경우에는요. 복세에서 붙여넣거나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입력 작업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기본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기본 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이번 작업은 셀 서식 작업으로 지시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서식 작업은 문제에 주어진 표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적용을 해서 표를 완성하면 됩니다. 셀 서식 작업의 경우 각각의 지시사항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정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셀 서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한 다음 글꼴은 바탕체, 크기는 20,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밑줄은 실선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서식을 지정할 A1에서 F1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홈 탭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셀 서식 작업에 있는 모든 지시사항들은 이 홈 탭에 있는 기능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셀 서식 작업 문제를 풀 때 해당 지시사항을 어디에서 지정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요. 이 홈 탭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목열의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홈 탭에 있는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글꼴을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글꼴 안에서 바탕체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바탕체를 찾아서 선택을 하고 글꼴의 오른쪽에 있는 글꼴 크기 안에서 글꼴 크기를 20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굵게와 밑줄을 지정하기 위해서 글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굵게와 밑줄을 차례로 클릭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B3셀의 한글 형태를 한자 형태로 변환을 하고 B4에서 B15 영역의 이름은 설치 형태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한글을 한자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입력되어 있는 B3셀을 선택을 하고 F2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셀 편집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변환할 한자를 선택을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변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셀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한글 형태가 한자 형태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4에서 B15 영역의 이름을 설치 형태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름을 정의할 B4에서 B15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이름 상자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설치 형태를 입력을 하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줍니다. 만약에 이름 상자 안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셀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름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 상자 안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줘야 이름이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지시사항을 완료했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은요.
E4에서 F15 영역은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심표 스타일로 지정할 E4에서 F15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미니 도구 모음의 우측 상단에 있는 심표 스타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나타나는 이 미니 도구 모음은요. 자, 홈 탭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적용할 때에는 홈 탭과 이 미니 도구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D4에서 D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값 뒤에 원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먼저 서식을 지정할 D4에서 D15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 1을 누르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하고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에 자, 형식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뒤에 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글 원을, 이거 0이죠? 원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샵, 샵이 아니라 샵, 샵 0을 지정한 이유는요. 자, 표시 예에 보면은 값이 0일 경우에 0원으로 표시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만약 가장 뒤에 0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다음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D4에서 D15 영역의 값들이 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지정이 되었고 맨 끝에 원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샵, 샵 0을 지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숫자 한 자리를 대신하는 특수 문자에는 샵과 0이 있습니다. 0이죠? 0이 있는데요. 둘 다 숫자 한 자리를 대신한 특수 문자인데 둘의 차이점은요. 이 샵은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0은 0을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인데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i6셀에 있는 자 0을 선택을 하고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자 특수문자 샵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다음으로 i7셀을 선택을 하고 자 형식을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 보는 것처럼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 값이 0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샵, 샵 0원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자 값이 0일 경우에도 표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자 특수문자를 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자 이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샵, 샵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할 때는 바로 샵, 샵 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할 때는 샵, 샵 0으로 지정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은요. A3에서 F15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다음에 굵은 테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테두리를 지정할 A3에서 F15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미니 도구 모음에서 먼저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미니 도구 모음에서 테두리에 있는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자 모든 테두리와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셀 서식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보면 기본 작업 3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A5에서 K16 영역에서 차량 번호가 짝수인 행 전체에 대하여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의 처리 조건을 보면 모드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을 하되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지정한 다음 조건부 서식 메뉴를 선택을 해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로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 조건란에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조건은 차량 번호가 짝수인 것입니다. 자, 차량 번호가 짝수란 것은 차량 번호를 2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인 것으로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함수의 인수 1에는 차량 번호를 넣고 인수 2에는 숫자 2를 넣습니다. 그리고 모드 함수의 결과값이 0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의 뒤쪽에 는 0을 입력해줘서 조건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행 전체에 적용되는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서식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영역인 A5에서 K16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 메뉴는 홈 탭에 있기 때문에 홈 탭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다음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규칙 유형입니다. 이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한 다음에 이곳에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조건은 차량 번호가 짝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모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는을 입력을 하고 모드 함수와 열기 가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모드 함수의 인수 1인데요. 인수 1에는 나눠지는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 번호를 2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값은 차량 번호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 함수의 인수 1에는 차량 번호가 있는 A5셀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A5셀에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F4키를 두 번 눌러서 열문자만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자, 지정되는 셀에 열문자를 반드시 고정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요. 자, 다음 컴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드 함수의 인수 2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인수 2에는 나누는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차량 번호는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인수 2에는 숫자 2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드 함수에 닫기 가로를 입력하고 자, 이 모드 함수의 그 나머지 결과값,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는 0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조건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지정할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 대화 상자에서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채우기 색을 선택한 다음 배경색에 있는 노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 마지막으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차량 번호가 짝수인 행 전체에만 채우기 색이 노랑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